질문? 네. 직접 매장을 하지도 않는데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 아니냐, 두 분께서 다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마케팅 전략이라는 부분이 10점이라고 강조할 때 가정하면은 퀄리티, 그러니까 족발의 퀄리티는 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종물을 아까 처음에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종물의 중요성은 그의 마케팅 전략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지 그걸 좀 비교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물과 마케팅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집중함으로써 여기가 더 마이너스 요인을 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완전히 별개의 문제고, 종물은 어떤 베이스, 맛에 대한 베이스를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은 그 만들어진 맛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많이 팔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전혀 충돌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맛을 한 가지만 보고 대량 생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스템을 간초화시켜서 퀄리티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은 서로 상충을 하면서 부딪히겠지만,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관여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단 둘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족발은 맛이 한번 없다고 찍혀버리면은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다가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없어요, 족발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 집을 케어해서 살려본 케이스는 많아요, 제가.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브랜드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약간 기만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주인 바뀌었네 라는 액션을 취해 주셔야 돼요. 그게 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는 것들을 바꿔주고, 맛이 일단 배려서 극복하기 힘든 집들은 그 다음에 제대로 된 맛을 가지고 껍데기를 바꾼 상태에서 새로 출발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었지만 맛은 그야말로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충족이 돼야 되고, 거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한 전략이 붙여져야 된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보면요, 어떤 메뉴가 시장에서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천안에 이제 오픈을 하겠다, 어떤 그러니까 뭐 다른 메뉴를 가지고 천안에 오픈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내가 하고 있는 메뉴는 누군가 또 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2년 했던 3년 했던 5년을 했던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메뉴를 내가 신규 창업을 해서 새로 오픈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왜냐면 나는 이제 이미 경험이란 게, 경륜치란 게 떨어져 있어서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근데 족발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족발은 왜 어렵지가 않냐면요, 내가 신규 출점을 해도 그들이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상관없이 내가 걔들보다 훨씬 단기간 내에 많이 팔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맛에 일단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랬더니 저기 오픈했네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들이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족발집들이. 저기 오픈했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먹어봤어요. 아니면 배달을 시켜서 먹어봤더니 아우 역시 여기야 라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근데 요거를 극복을 할 수 있다면은, 만약에 내가 완벽한 베이스를 가지고 오픈을 딱 했어요, 출점을 했는데 새로운 소비자가 와서 야 저기 한번 오픈했는데 한번 가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근데 이미 먹던 데는 있어요, 다. 근데 갔는데 여기 괜찮다 야, 이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족발집은 스타팅과 동시에 그 집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괜찮네 라는 것이 만들어요. 근데 이 괜찮네는 뭐가 또 뿅 가는 맛 이런 게 아니라 보편타당한 맛이면 돼요. 보편타당한 맛이어야 되고, 그것이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아까 여기 족발 하시는 분 한 분 아까 오신 것 같은데 어디에 그 지속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족발은. 왜? 레시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종물이라는 거에서 모든 변화가 생기는데 종물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족발을 삶고 나면 이 종물이 변화를 해요. 항상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맛을 만들려면 다시 삶기 전에 원상태로 종물을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이 정말 난이도가 좀 많은 작업이다 보니까 요거를 제대로 못하면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면 그 집은 도태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족발 원육 자체의 퀄리티보다는 예. 종물의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원육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축산업자가 저 집에 갖다 줘도 되고 여 집에 갖다 줘도 되니까. 근데 여 집에 갖다 주면 장사가 엄청 잘 돼요, 똑같은 원육을 가지고. 요 집은 장사가 엄청 안 돼요. 원육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예. 단 국내산과 수입의 차이는 있죠.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족발 하면 족발집에서 주로 족발이 메인이잖아요. 예. 근데 다른 것들 치킨들은 사이드 메뉴가 많이 있잖아요. 치킨집들 보면요. 예. 그 족발집도 혹시 이런 사이드 메뉴들이 좀 연관된 것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족발은 사이드 메뉴가 활성화가 아주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발집 가보셔서 알겠지만 키끝에야 나오는 게 쟁반막국수 사이드로 구성된 게 내지는 주먹밥.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한 집들이 뭐 메밀전병. 근데 그게 매출에 큰 도움은 되지는 않아요,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족발 이게 족발뿐 아니라 다른 메뉴도 그렇잖아요.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이 이제 널어놓기 시작하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저것도 끼워보고 이제 백화점 되는 거죠. 족발은 객단가가 크고 이 매출을 나오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에 그렇게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단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가려면 메뉴의 다양화 정도나 아니면 컨셉의 구성,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족발에 똑같은 이걸 뭐 대단한 신메뉴나 사이드를 들여오는 게 아니라 그거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어떤 반반 족발이나 어떤 뭐 세 가지 메뉴나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아까 그 직원 만족과 불만족 말씀하셨는데 예. 직원 비전 제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직원 비전 제시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업장에 따라 다 틀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출점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야 너가 이제 개국공신이야. 너하고 나하고 이 사업을 살려야 돼. 라고 메리트를 부여를 해서 같이 원동력을 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이제 고전하는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 부분의 권한을 주는 것도 맞겠죠. 야 우리가 이 정도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조직력이 자꾸 만들어지질 않네. 뜨내기처럼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네가 여기서 어떠한 역할을 해줘서 힘을 좀 실어서 모든 권한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컨트롤하는 방법적으로 한번 풀어봐. 이런 것도 방법이 있고 좀 더 활성화된 매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컨의 매니저 같은 경우에 앞으로 또 우리가 이제 사업이 확대됐을 때 그때 어떤 중추적인 역할의 비전 제시 같은 거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교육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이 가서 그걸 배운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회사에서 가게에서 나를 이런 식으로 서포팅해서 정말로 인정을 해주는구나. 너 요번에 무슨 공유 프로그램에 있으니까 좀 바쁘더라도 네가 거기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한번 갔다 와라 라고 하는 것도 그 친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예, 말씀하세요. 아까 그 주물 관리 두 분이 족발을 하시죠?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근데 그 점주들이 예. 단기간에 교육을 들어와가지고 예. 그걸 다 컨트롤해서 배울 수가 있나요? 그거는 이제 저희의 교육 노하우인데요. 실질적으로 창업자들도 많이 그런 질문해요. 족발 어렵다 그러는데 그 2주 만에 그거 다 배워집니까? 라고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3일째 이게 커리큘럼이 있어요.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어깨에 딱 뽕이 들어갑니다. 교육생들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괜찮아요? 그럼 다 해요. 이제 이렇게 돼. 근데 이게 3일 만에 변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존에 족발하는 사람들은 교육 방법이 다 어떻게 했냐면은 방법만 제시를 해준 거예요. 너 이거 넣으면 돼. 설탕 얼마 넣어? 몇 그램 넣어? 뭐 넣어? 약재 이렇게 들어가. 불 몇 시간 해서 불 조절해서 삶으면 돼. 이거 익은 거야. 이런 식으로. 종물 처음에 할 때도 야 떠서 먹어봐. 느끼면 개뿔을 느껴요. 뭐 아무것도 느낄 경우. 이런 방식으로 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주입식 교육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응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념이 들어가는데 소금과 설탕이 소금 들어가죠, 사장님? 네. 설탕 들어가죠? 네. 소금과 설탕이 들어가는데 이 두 물질의 성질을 알고 있는 사람과 단순히 몇 그램만 넣으면은 요리가 나와야 되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자, 소금과 설탕을 먼저 집어넣으면은 소금이란 놈이 삼투압 현상에서 먼저 들어가서 막을 쳐서 나머지 양념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원리가 발생을 하니까 소금은 후발적으로 나중에 시간차 공격을 가지고 넣어줘야지 내가 원하는 맛의 베이스를 끄집어낼 수 있다. 근데 이런 어떤 원리를 다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엿은 물엿의 성질이 있고 양파는 양파의 성질이 있고 들어가는 모든 재료마다 하는 역할이 있어요. 또 역할이 있을 뿐더러 얘가 다른 물질에 침해하는 요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의 상세 효과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방법만 배우면요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집들이 현실에 지금 되게 많고요. 사장님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오픈해서 종물이 탔어요. 조기 냄새가 나요. 색깔이 검게 나와요. 이거 왜 이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먹는 음식 중에 장사를 하면서 내 음식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남한테 의지를 하는 메뉴가 유일하게 족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메뉴는 안 그래요. 피자 장사하는 사람이 피자 오픈하기 전에 그걸 다 배워서 하지. 한 1년 됐는데 어우 사장님 피자가 이상해요. 도우가 말라요. 뭐 왜 이거 서로 공유 안 하잖아요. 의논 안 하고. 족발은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생겨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원리를 알려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물엿을 넣어. 물엿 왜 넣니? 물어보면 그냥 우리 사부가 넣으라는데요? 얘 땡이죠, 이제 땡. 근데 조금 이제 공부하는 애들은, 이제 고민하는 애들은, 그거 또 당 만들려고 내는 거 아니에요? 또, 당 만들려면 설탕 넣지 그걸 왜 넣어요? 이게 브릭스를 표현하는데, 당을 만드는 속도가 브릭스인데, 1브릭스 만들기 위해서 물엿 이빨 이만큼 집어서 설탕 요만큼 집어넣는 게 낫지. 그거 왜 넣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 들어가서 무슨 영화? 윤기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윤기 맞아. 그래. 그 윤기 내는 게 그거밖에 없니? 족발 하시가 아시잖아요. 족발 뽑아져 나온 다음에 한 김 흐른 다음에 땀 뽀글뽀글 흘릴 때 위생장갑으로 문질러줘. 그럼 윤기 나. 그럼 물엿 안 넣어도 되잖아. 그럼 물엿 왜 넣어? 물엿은 점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겨울에 넣으면 안 되죠. 당연히 가뜩이나 딱딱한데 나오면은 여름에 한여름에 늘어질 때 습도가 많고 온도가 높을 때 그때 식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때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재료도 내가 이것을 왜 넣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원리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예. 스텝이 질문. 개인적으로 할까요? 지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배달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1조 원 시장이 뭐 3조, 4조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예전에 배달 시장이 현금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현재가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카드 배출로 되면서 매출이 보여진 거죠. 그래서 과연 그거를 실제로 배달 외식 시장이 그렇게 커진 건지 그 객단가의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뭐 배달 대행이라든지 인건비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2만 원 정도 이상은 돼야 배달을 해야 손익이 남는 구조인데 지금 혼자서도 먹고 많이 이제 해야 되는데 배달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메뉴들이. 짧게 하세요, 짧게. 네. 그래서 배달 시장이 배달을 주로 하시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가능성이 방대한 부분인 건지. 질문하신 우리 카페 스텝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텔레비에 그 서민카페에 나오신 분입니다. 그 방송 타는 사람이에요. 서민카페인데 우리 카페 스텝인데 아직도 아마추어 질문을 하네요. 그래서 저한테 혼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얘기할 동안 저는 사심없이 막 얘기를 하니까 왜 아마추어 질문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샵을 운영하는 사람들, 특히 또 샵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샵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자기가 컨트롤 안 되는 부분들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열심히 한다는 게 야 경기가 안 좋아, 뭐 트렌드가 어떻게 됐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자기가 개인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건데요? 자기가 해결할 거야? 해결할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기 본질에 집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시장이 뭐 딜리버리가 확충이 돼가지고 몇 조 원 시장이 된다, 뭐 트렌드 자체가 1인 시장으로 변하고 혼밥족 혼술족 생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시장의 변화일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민감하게 쫓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너무 빠르게 쫓아가고 트렌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관점을 바라다 보면은 정말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트렌드의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절벽처럼 갑자기 뚝 끊어지질 않아요. 예, 천천히 변화하는 거지 앞으로 5년 동안 하던 대로 해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 외식 시장에서 딜리버리 시장이 확충되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1인으로 쪼개졌기 때문에 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객단가가 그게 과연 그게 뭐 많아진 거냐 큰 거냐 그거 내가 고민할 필요 없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대응만 하니까 예측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측과 대응이라는 게 있는데 경제 용어에 예측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관심만 가지고 그냥 관심만 갖고 계시면 돼요. 예측을 내가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응을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응을 하되 너무 빠르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찜닭. 찜닭 사장이 만드신. 네. 참고로 저희는 족발사관 학교입니다. 네, 족발사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닭 관계자분들도 많으셨어요. 일단 그 찜닭이 한동안 되게 유행이었다가 싹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는 예. 매출을 많이 올린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무슨 노하우 이런 것도 좀 궁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사심이 가득한 질문인데 감자 부셔지지 않는 법. 네, 그거 알려준다고 했어요. 일단 찜닭 시장이 한번 광적인 붐이 한번 불었었죠.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 때까지 확 붐불었다가 안동 찜닭이니 무슨 찜닭이니 왔다가 없어졌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관점들은 있어요. 한 가지 관점은 뭐였냐면 유행이었냐 유망이었냐를 따지면서 왜 찜닭 같은 경우는 닭도리탕 같은 경우는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면인데 찜닭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집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한 음식이 아니어서 유행 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찜닭이 유행을 해서 했으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음식 문화로 그걸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생겨나서 먹는 이렇게 문화로 자리 잡기 전에 없어졌다 뭐 이런 관점이 있고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저는 4년 정도 됐거든요. 상당히 다루기 힘든 메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면도 들어가 있지, 국물 있지, 면 있지, 감자 있지. 이게 또 재고 처리 부분도 되게 크고. 그러니까 없어진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안 돼서 없어졌겠죠. 프랜차이즈 발생을 시킨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너무 많은 안 좋은 이익 구조를 가져가서 없어졌다든지 가맹점주들이 뭐 힘들어서 없어진 돈이 안 돼서 없어진 건 맞는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그건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제 생각에는 다시 좀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봉추를 뭐 필두로 해서 봉추는 오랫동안 됐지만 뭐 내가찜한 닭이니 뭐 금게찜 닭이니 하고 있지만 뭐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 뭐 그런 생각 들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그 추억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2000년 초반에 그 찜닭 먹었던 분들이 또 지금 우리 찜닭 보고 시키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많이 안 보이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또 먹는 분들도 계시고 그 나이 어린 친구들은 모릅니다. 찜닭이 뭐고 닭도리탕이 뭐예요. 구분이 없어요. 찜닭을 그만큼 그 명맥이 끊겼던 기간에 안 먹어봤던 친구들이라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는 포슬포슬 잘 익은 감자를 만들기 위한 노하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이게 저장 감자도 있고 핵 감자도 있어요. 그리고 불세기에 따라 또 틀리고 그거 정성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엄청 많이 깨졌었거든요. 감자가. 저희는 되게 큰 감자를 주거든요. 왕왕 사이즈를 줘요. 그래서 그건 정성인 것 같아요. 찔러보고 부서지면은 여러 번 들여다보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또 팁을 드리자면 이게 열을 끌어올렸다가 센 불음식이거든요. 찜닭이. 식는 열에도 감자가 있거든요. 식는 열에서 천천히 체크하면서 감자를 하시면 체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정성이 부족했군요. 네. 내일 찜닭 먹나요? 그리고 이제 트렌드를 제가 다 이것만 해요.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시는데 여러 가지 메뉴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벤치마킹 이런 거 잘 안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뭔 메뉴가 나온지도 잘 몰라요. 근데 유심하게 보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면 소스 공장을 좀 방문을 많이 하세요. 기회가 되시면 일부러라도 소스 공장을 방문을 하게 되면은 트렌드를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력해서 나가는 상품, 신상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고 왜 이런 소스를 개발하고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얼마큼 양이 판매가 되고 출하가 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지금 요식업 시장의 트렌드가 한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가 결부되지 않는 메뉴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질문 주시면 그 시작하실 때 요식업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의를 설명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요식업을 하다 보면은 저도 예전에 처음에 정말로 힘든 과정을 오랫동안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한의 상황까지 심지어 어떻게 보면 말할 못할 말 상황까지도 몰려보고 그런 경험이 다 있는데
대부분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데가 없어요. 이게 샵을 운영하다 보면은 하루 24시 중에 잠자는 시간만 빼고 거의 거기에 올인을 하고 갇힌 공간에서 한정되는 사람들하고만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거의 앞집 사장님, 옆집 사장님 이렇게 상호의 사람들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다는 얘기가 거의 푸념이죠. 푸념이고 그 바라보는 관점을 경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근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 거는 많은 테스팅을 해보고 수많은 좋은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확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창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거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잘못해서 없어지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장이 창출이 된다는 걸 보면은 한정된 시장에서 꼭 이걸 파일을 나눠먹는 싸움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그냥 짧게 그 말씀 도중에 제가 많이 자제하려고 했는데도 혹이라도 이렇게 거슬리는 얘기가 있거나 좀 본인하고 안 맞는 얘기 있으면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네.